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월요일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5.58% 하락했어요. 2,906포인트. 고점은 3,288이었는데, 차트를 보면 모든 걸 깨고 이렇게 내려갔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 증시 폭락, 올 것이 왔다. 이제 다 망했다. 폭락에 대응하는 법. 그래서 중국 증시가 네, 이렇게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상 또 이제 내일 시작되면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늦었지만은 짧게 얘기하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중국. 왜 떨어지니? 네, 첫 번째. 1번.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중국 증시가 상당 시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등장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5% 이상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가 5% 이상 급락했어요. 네, 원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늘 10일, 오늘이 5월 6일인데 10일 금요일부터 10%를 25% 올리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협상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너무 길어진다. 협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조치로 자기가 이제 관세를 내려줬는데 그거가 너무 길어진다 협상이. 그러니까 이게 10개월 정도 막 늘어지니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뭐 이렇게 늘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지적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올리겠다 관세를. 그러니까 너네 빨리 이렇게 하면은 협상의 우위에도 있을 수 있고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의 관세 10%에서 20%로 인상하겠다. 갑자기 강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떨어졌다. 자, 일단 이제 이거는 상황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1번 중국 증시 하락에 대한 내용을 다수의 채널에서 공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두렵죠. 그래서 중국 증시 하락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거 저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중국 증시가 떴다 해가지고 네, 이거 중국 증시 검색에 오른 거 하락한 거 트럼프가 이거 얘기한 거 네, 이런 내용을 이미 저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두려운 상황이죠. 현재 이건 현재 상황이고 내일 되면 2번 내일 한국 증시가 하락하면 다시 한번 중국 증시와 미국 트럼프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더 쫙 퍼집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금 방금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정보가 한 번 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공포감으로 바뀌어요. 큰일 났구나 싶은 거죠. 3번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고 매매를 하지 않는 인간들까지 SNS에 막 이거 퍼나릅니다. 뉴스로. 막 퍼날려요. 신나서. 뉴스를 퍼나릅니다. 이슈의 중심에 증시 하락 또는 혹은 증시 폭락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그 주식시장 안에 있는 그 투자자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비자죠. 매수자나 그런 증시 외적에 있는 사람들, 이나 간접 투자하는 사람, 펀드나 이런 사람들, 그런 공포감 확대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환매를 시작하면 또 증시에 또 영향을 주죠. 4번입니다. 평소에 주식과 증시에 대해 의사표현을 자주 해왔던 인터넷 현인들이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카페, 블로그, 유튜브. 네, 저도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내일 시작되고 되면은 입을 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또 이런 분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평소에 100이면 그게 막 20 이하로 줄어들 거야, 아마.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참고했던 분들은 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런 심리가, 공포가 더 증폭되는 상황을 상황에 이르르겠죠. 뭐, 네. 자, 5번. 시간이 흐르면 단순한 스탠스의 주장이 난무하게 됩니다. 주식 폭락형. 이거는 지금 하락은 시작이다. 앞으로 주식은 더 폭락을 할 거다. 지금 다 내다 팔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주식 상승형. 이거는 뭐 하락은 기회다. 무조건 매수해라.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뭐 이게 원래는 두 가지가 혼재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장은 심플해야지 먹히기 때문에, 주식 폭락 주장하시는 분하고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 주식은 우상향한다. 또 우상향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존버는 승리한다. 그러면서 뭐 매수를 독려하는 분이 계시고, 조롱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냐? 나는 다 알았는데 현금화 안 하고 뭐 했냐? 어? 나는 지금 뭘 살까 고민이다. 너네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지? 나는 이거 뭐 쇼핑이야, 나는.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요. 이거 하락하기 전에 얘기 좀 해주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어지러워지죠.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폭락에 대응하는 법 빨리 끝냅시다. 자, 폭락에 대응하는 방법 1번. 이거는 뭐 정답은 이라고 하기보다 늘상 하던 거니까 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하던 거니까. 첫 번째는 투자자의 상황을 감정해서 이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증시는 하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한가 갈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 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노이즈고, 어쨌든 하락하는 거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투자자가 공포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 감정을 제어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이성적 판단의 영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감정을 끊고.
그 공포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순간에 느끼시고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 스탠스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그 고민을 미리 끝내놔야 됩니다. 증시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를 하겠다는 그 행동적인 판단을 미리 내려야 됩니다. 얼추. 그래서 이성 모드로 빨리 변환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증시 하락에 대해서 예측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공포감을 차단해야 돼요. 증시 하락에 대해서 예측 예단하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하다가도 내일 또 뭐 중국에서 뭐 트럼프와 합의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 이야기가 잘 돼서 협상 기간을 늘리겠다 하면서 그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증시가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예측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물론 다른 분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는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본인이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멈추시고 대응 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 3번이네요. 그게 그 내용이 그 종목에 대한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3번 투자자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다르죠. 보유 종목은 용도에 따라 매매 결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보유 종목이 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 있고 장기로 홀딩하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윙이라고 그래서 뭐 추세를 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다르니까 장기로 보는 거는 뭐 매도할 이유는 안 되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던 종목은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가 일정 이상 커지면은 손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윙으로 뭐 들고 가다가도 그 수익권인 것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고 이 기회에 본인 현금이 많으면 뭐 그냥 들고 가도 되지만은 현금이 없다 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것도 답이고 이건 투자자마다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매매 결정을 미리 해놓으세요. 지금 종목이 뭐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5종목 10종목이라고 할 때는 미리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홀딩을 한다 매수를 한다를 미리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미리 생각해두는 그 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홀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미 딱 들어가서 그거에다 일단 대응을 하면은 공포감은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장중에는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이성 모드로 가는 겁니다. 장중에. 자, 4번. 시장을 관찰하면서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그 시장을 관찰하면서 투자자마다 종목 사냥에 대한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와 공포지만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시장을 관찰하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뭐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주식을 샀으면 몇 배를 먹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이건 하락하면 살만하다. 그런 개인마다 그런 투자자마다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관찰하면서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그 과거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그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목들이 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찾아도 되고, 이건 제가 과거에 쓴 글인데, 신성홀딩스 너도 대두 하락 관련주야 테마 가자. 그래서 관련주 그때 소이빈이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 미중 그 무역 분쟁 처음 시작될 때입니다. 중국이 이 대두를 많이 사는데 관세 때문에 이거를 대두를 못 사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그 약간의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50달러에서 837달러까지 수직 낙하. 그래서 그때 올랐던 종목이 사조 해표 이렇게 그때 폭등을 했습니다. 그 콩으로 기름을 만드는데 콩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사조 해표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대두 혼합해서 배합설을 만드는 회사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한일사료, 고려산업, 무성사료, 한탑, 대주산업, 팜스토리, 현대사료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두로 관장 만드는 회사들 또 많이 올랐습니다. 샘표식품도 그때 막 이후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21% 상승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신성홀딩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난 미중 부역 전쟁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 예인데, 이걸 어떤 사람은 그 중국 증시 하락하는 거 보고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바로 연상해서 내일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조 해표 이렇게 사조 해표나 샘표식품이나 이런 그 배합사료 회사들을 내일 매수해서 단타나 스윙으로 한번 들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공포감에 휩싸일 때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 예고, 그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 평소에 본인이 좋게 생각했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접어두시고 이렇게 생산적인 생각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5번 형들아 살려줘. 네. 좋게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내일 이후에는 아마 말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저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공포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하시고, 장중에는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고, 미리 어떻게 매매를 할 거다 생각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걸 대비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나 그 미래성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기처럼 그 10개월 전에 대두 하락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 도리어 이런 기업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후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